안녕하십니까, 박사오입니다. 미 정부 효율부 수장을 맡은 일론 머스크의 개혁 드라이브가 대단합니다. 그는 라디오 프리 유럽과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본질적으로 지들끼리 떠드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듣지도 않는 급진적인 좌파 미친놈들이라면서 폐쇄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라디오 프리 유럽, 라디오 리버티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는 납세자의 돈을 낭비할 뿐이며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RFE/RL은 1950년에 유럽에서 친미, 반소련 선전을 퍼뜨리기 위해 설립됐으며 처음에는 CIA가 운영했습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는 1940년대 나치 선전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1947년에 소련으로 초점을 옮겼습니다. 이들 매체는 계속해서 미국 의회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미국 정부가 직접 관리를 통제합니다. VOA와 RFE, RL을 모두 감독하는 미국 글로벌 미디어 기관 USAGM은 미국 연방기관입니다.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X에서 이들 매체를 비판한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리처드 구레넬의 포스팅을 공유했습니다. 구레넬은 X 포스팅에서 라디오 프리 유럽과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는 미국 납세자들이 돈을 지불하는 국영 매체인데 극좌 활동가들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수십 년 동안 이 기자들과 일해본 결과 그것은 과거의 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부에서 돈을 지불하는 미디어 매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머스크는 구레넬의 포스팅을 공유하면서 라디오 프리 유럽과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를 폐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럽은 자유로운데 웬 라디오 프리 유럽이란 명칭을 사용하냐면서 아무도 더 이상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들은 1년에 10억 달러에 달하는 납세자 돈을 불태우면서 스스로에게 짓거리는 좌파 미친놈들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래 RFE, RL은 볼셰비즘으로부터 라디오 해방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방송은 1956년에 라디오 리버레이션으로 이름을 바꿨고 나중에 리버레이션, 해방보다 리버럴리제이션, 자유화를 강조하는 정책 전환에 따라 현재 이름인 라디오 리버티를 채택했습니다. 러시아는 2020년에 RFE, RL을 외국 에이전트로 지정했고 2022년 우크라이나 갈등에 대한 거짓 정보 자료 유포를 이유로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인 커런타임은 2024년에 러시아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원래 RFE, RL은 볼셰비즘으로부터의 라디오 해방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머스크와 구레넬은 정부가 미디어 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납세자 돈이 해당 매체를 지원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머스크는 폴리티코, AP, 뉴욕타임즈에 대한 연방 지불이 세금을 허투루 쓰는 사례라고 말해왔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리빗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폴리티코 구독료만 800만 달러 이상을 지불했습니다. 한편 일론 머스크는 러시아 매체로 유정한 친서방 매체와 우크라이나 매체를 조롱했습니다. 이런 매체들이 자기네들을 독립매체라고 주장하는데 USAID에 대한 단속 조치 후 심각한 재정난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 3개월 동안 미국의 대외 원조를 중단했는데 이는 워싱턴의 해외 정치 프로젝트 자금 지원 기관인 USAID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트럼프는 만연한 부패와 전반적인 비효율성을 이유로 이 기관을 전면 폐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정부 효율성 부서 수장이자 USAID의 강력한 비판자인 일론 머스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독립 언론들이 USAID 동결로 자금 지원을 잃는다라는 제목의 워싱턴 포스트 기사를 조롱했습니다. 그는 인디펜던트 미디어 LMAO라고 소셜미디어 X에 썼습니다. 독립매체라고 laughing my at 땡땡 off, 웃겨서 똥꼬가 떨어져 나가겠다고 비웃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돌아온 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많은 친서방 언론이 처한 심각한 재정 상황을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자금 부족이 우크라이나의 소규모 지역 매체와 조사 웹사이트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언론 감시 기관인 디텍터 미디어는 지난주 자기네는 30년간의 업적을 잃고 우크라이나의 국가주의, 민주주의적 가치,
친서방적 지향에 대한 위협이 커질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디텍터 미디어 대표 나탈리아 리가초바는 50% 이상의 우크라이나 매체가 적어도 어느 정도는 미국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한편 암스테르담에 본사를 둔 영어, 러시아 신문인 모스크바 타임즈는 러시아에 대한 허위 정보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망명 러시아 조직 90곳이 미국 자금을 잃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스크바 타임즈는 이들 중 다수는 운영을 완전히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의 USAID 단속 이전에 러시아 관리들은 미국이 정보전을 벌이고 있다고 거듭 비난했습니다. 여기는 미국이 서방의 하이브리드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해 수많은 외국 자금 지원 리버럴 매체를 이용한 것도 포함됩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분쟁이 확대되자 모스크바는 러시아군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억제하기 위해 강경한 조치를 취했으며 위반 시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모스크바 타임즈는 가짜 러시아 매체입니다. 신문 이름이 모스크바 타임즈니 독자들이 착각하기 쉽습니다. 이 신문은 그런 착각을 10분 활용해 푸틴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 오늘 내일 한다든지 러시아가 민심 위반으로 망한다든지 하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 왔습니다. 한국에서도 모스크바 타임즈에 개밥을 주워먹는 매체들이 제법 있습니다. 또 USAID 단속으로 직격탄을 맞은 우크라이나의 대표적 매체는 키포스트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우크라이나군의 가짜 전과를 유포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역시 키포스트가 흘리는 개밥을 먹고 사는 한국의 유튜버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좀 뜸한 것 같은데 예전에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키포스트에 가짜 전과를 전달하면서 흥분했습니다. 거기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미디어를 잘 모르는 소위 보수라는 노인층들로 러시아에 대고 멸공을 외쳤습니다. Keep Independent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러우전 관련 가짜 뉴스의 본사인데 USAID의 돈에 의존하면서 웃기게도 신문 명칭에 인디펜던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Keep Independent는 Keep 거렁뱅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미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정부 개혁은 저항이 있기는 하지만 아주 눈부십니다. 개혁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마치 소금을 맞은 미꾸라지처럼 죽겠다고 난립니다.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를 앞세워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연방정부 기관을 손보고 있습니다. USAID와 재무부, 교육부, 메디케어 메디서비스 센터, 환경부, 상무부 등 거의 모든 정부기구에 대해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밥값을 못하고 납세자의 돈을 축내는 기관에 대해 메스를 들었습니다. 트럼프의 개혁은 지금 미국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얼마나 쓸데없는 곳에 세금을 낭비해 왔는지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공화당 의원 낸시 메이슨은 바이든이 납세자의 돈 $10,000,000를 트랜스젠더 G 연구에 사용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소위 DEI, 다양성, 평등성, 포용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세금 $10,000,000를 트랜스젠더 G 실험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메이스 의원은 하원 청문회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성별 확인 치료 프로젝트라면서 G의 성별을 바꾸는 수술을 지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무원 조직이 방만하면 쓸데없는 일을 만들어 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낸시 메이스 의원은 왜 연방정부가 납세자의 돈을 써서 트랜스젠더 동물을 만드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그녀는 작년에 트랜스젠더 G, 원숭이를 만들기 위해 세금을 썼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DEI 보조금은 전국의 대학에서 외과 수술과 호르몬 요법 같은 고통스럽고 치명적인 트랜스젠더 동물 실험에 지원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